하이스톰입니다. 일본차 렉서스 타보신 분들 계십니까? 벌써 15년 전 일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지인차였던 렉서스를 대신 몰아본 적이 있는데요. 시동이 걸리는 것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정숙하고 승차감 또한 정말 부드러워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렉서스는 일본 브랜드라는 것만 배제하면 객관적으로 좋은 차였던 것인데요. 1989년 도요타가 미국 시장을 노리며 고급 자동차를 팔겠다는 집념으로 만든 렉서스. 반면 같은 시기 미국에서 현대차는 좋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딱히 나쁘지도 않은데 싸니까 타는 차라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던 렉서스가 이제는 불과 태어난 지 10년도 안 된 현대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에게 완전히 밀려버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매체 탑스피드는 미국의 소비자 만족도 및 품질 조사 기관인 JD 파워가 발표한 가장 혁신적인 자동차 브랜드 랭킹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그에 따르면 10위가 볼보, 9위가 링컨, 8위가 벤츠, 7위가 캐딜락, 6위가 랜드로버였고 5위에 우리의 기아가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기아의 카니발은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술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아는 이것을 광고하지도 않았다면서 기아 자동차가 제공하는 다양한 옵션들은 기아차의 가격을 감안하면 사치스러울 정도로 좋다고 평가하였는데요. 그리고 바로 위에 4위가 현대였습니다. 기사는 혁신의 우위를 놓고 경쟁하는 또 다른 한국 브랜드 현대는 인포테인먼트 부분에서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혁신적이다 평가했는데요. 이어서 3위는 독일의 BMW였고 2위에 렉서스가 자리하였는데 자동차 브랜드 혁신 순위 1위에 당당히 제네시스가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기사는 2024년 혁신 랭킹 1위를 차지한 제네시스는 2위인 렉서스를 큰 차이로 제쳤다 이야기했는데요. 또한 기사는 제네시스가 최첨단 기능과 고급 편의시설로 압도적인 평가를 받았다면서 과거에는 테슬라가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로 평가받다가 최근 몇 년 동안 품질 관리 문제로 우위를 잃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혁신적인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테슬라에 가장 근접한 브랜드는 바로 제네시스란 것이었습니다. 제네시스가 벌써 4년 연속으로 혁신 부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었는데요. 테슬라는 태생부터 그 DNA 자체가 혁신이었기에 논외로 친다고 보고 기존 자동차 브랜드들 중 최고의 혁신을 선보이는 것이 바로 제네시스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현대차의 이런 기술 약진은 미국 시장에서 그 실적으로도 드러난 바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이미 미국에서 GM과 포드를 제치고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 판매량 2위라는 엄청난 기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매체 인사이드 EVS는 현대차 그룹의 대대적인 전기차 전략이 빛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현대차 그룹 3개 브랜드의 전기차들이 얼마나 좋은지는 소비자들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은 누구보다 경쟁사들이 더 크게 체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쌍두마차 중 하나인 GM은 이미 혁신적으로 앞서 나가는 현대차와 손을 잡겠다는 전략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미 GM은 인도에서 현대차를 비롯 강력한 경쟁자들에게 밀려 철수를 결정했고 바로 그 GM의 공장을 인수한 것도 현대차였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에서는 GM이 현대차에게 상대가 안 되지만 미국 시장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요.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북미 자동차 시장에서 GM의 브랜드 파워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것과는 다른 수준인 것입니다. 어쨌든 현대의 최첨단 모빌리티 몰빵, 바로 이런 강점을 그 누구보다 크게 실감했을 GM은 급기야 현대와 손을 잡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이 소식이 발표되자 미국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매체들이 이를 긴급 속보로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CBS는 GM과 현대차가 신차 공동 개발을 위해 협업한다 전했는데요. GM과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차량 개발을 위해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사는 이 파트너십은 상용차와 내연기관차 생산은 물론 청정에너지와 전기 및 수소 기술의 공동 개발을 포함하며 배터리 원자재와 철강 및 기타 분야에서도 통합적인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했습니다. 이 계약은 GM의 회장 겸 CEO인 메리 베라와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서 현재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개발을 위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 이 소식이 등장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번 협력에 대해 메리 베라 GM CEO는 이런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GM과 현대는 상호 보완적인 강점과 재능 있는 팀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두 회사의 규모와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객들에게 더욱 경쟁력 있는 차량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자, 메리베라의 말 속에 현대차가 GM과 협력을 하기로 한 요인들이 드러났는데요. 관련 매체들도 이에 대한 분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우선 엔가젯은 두 회사의 노력이 결실을 보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두 회사가 팀을 이루어 비용 절감을 하려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포드가 전기차 분야에서 2024년에만 50억 달러의 손실을 본 것만 봐도 이 두 회사의 결정은 비용 절감 부분에서 현명한 것이었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융매체 더 스트리트는 2024년 자동차 업계를 몇 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제휴와 파트너십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서 이제 두 거대 기업 현대차와 GM이 미래 혁신을 위해 협력했다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매체가 꼽은 이 파트너십의 키워드는 바로 속도였습니다. 전기차 분야의 혁신 속도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빠른 현재, 이에 대응하기 위해 좋은 선택을 내렸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전기차 혁신에 있어서 비용 절감과 속도는 자동차 브랜드들에게 목숨줄이 되어버린 상황인 것이죠. 미국의 경제 컨설턴트 제프리 무어는 신기술이 초기에 적은 사용자들을 넘어서서 주류 시장으로 확산되기 전 만나게 되는 커다란 장벽을 캐즘이라 정의 내렸는데, 현재 전기차 산업이 맞닥뜨린 상황이 바로 이런 캐즘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가격 장벽, 부족한 충전 인프라, 아쉬운 배터리 성능과 주행거리는 물론 화재 사고와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현재 전기차 산업의 장벽을 만들고 있지만, 이런 캐즘이 급격히 깨져가고 있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칭찬이 자자한 EV3와 같은 기아의 저렴하고 성능 좋은 전기차들이 등장하면서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고, 중국 전기차들의 무지막지한 폭발적 성장세 또한 여기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캐즘 현상이 두드러졌던 과거 사례는 스마트폰이었죠. 멀리 볼 것도 없이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과는 전혀 달랐음을 기억하실 텐데요. 처음에는 그냥 기존의 피처폰을 계속 쓰겠다는 대중들과 얼리 어답터들 간의 괴리감이 상당했었지만, 삼성의 스마트폰 시장 진출이 스마트폰을 대중화시켜버렸던 것입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현상이 전기차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많은 매체들이 현재 이 두 회사 간의 협력은 서로 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란 것이었는데요. 현대와 GM이 각자가 더 잘하는 것을 서로 공유하여 효율적이고 빠르게 나아가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블룸버그는 이 두 회사가 비록 글로벌 무대에서는 서로 경쟁 관계이지만 지금은 함께 손을 잡고 싸워야 할 공공의 적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그 공공의 적은 바로 전기차 시장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이란 것이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사활이 걸린 적벽대전이 다가오고 있기에 총나라와 오나라가 함께 손을 잡는 것은 마땅한 상황인 것이죠. 블룸버그는 GM과 한국의 현대차가 힘을 합치기로 한 결정은 중국의 도전에 직면했기 때문이라 이야기했는데요. 이 파트너십은 이들이 긴밀한 전략적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전조적 협정이라는 기사는 현재 현대와 GM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특히나 저가 중국 경쟁사들에 맞서 비용 최소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이번 파트너십은 현대가 다른 기업과 협력하는 첫 사례라면서 GM의 경우 일본의 혼다와도 협력하고 있다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GM은 현재 혼다와 하려고 했던 많은 부분들을 축소하거나 폐기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GM은 혼다와 서서히 작별을 준비하면서 현대와 손을 잡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파트너십의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회의적 시각도 있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매체 워즈 오토는 현재 많은 기업들이 협력을 모색하고 있지만 GM은 이미 혼다와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고 현대의 경우는 협력 경험이 많지 않다는 것이 우려되는 점이라 이야기했는데요. 그렇지만 현대와 GM은 모두 높은 이익을 내고 있고 두 회사 모두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기에 GM과 현대는 이런 추세가 사라지기 전에 각자가 서로의 최고의 파트너라 생각하는 곳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욕이 매우 강해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매체 오토뉴스는 아직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이번 파트너십의 잠재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평가하였는데요. 아직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제품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이 두 기업은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당히 잘 어울리는 조합이라는 기사는 도요타 및 폭스바겐과 대적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를 가진 조합이고 아직은 협력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은 현명한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협력이 현대차 그룹 전체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란 점인데요. 기아와 제네시스를 제외한
현대차 브랜드와만 협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으면서 흉폭한 수준으로 저가에 공급되고 있는 중국 전기차들의 현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위협적입니다. 중국 전기차를 누가 타냐라는 우리의 생각과 글로벌 시장 소비자들의 기준은 아주 많이 다른 상황인데요. 프랑스 금융매체 캐피탈은 전기차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현대차의 가장 막강한 경쟁 상대는 중국의 BYD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대가 올해 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그중 상당 부분이 전기차 개발과 생산 촉진에 들어가는데 현재 현대는 전기차 부문 3위에 있는 업체이지만 전기차 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의 BYD에 뒤처져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차세대 모빌리티에 몰빵한 현대이고 정말 잘하고 있지만 중국 전기차들의 맹위는 테슬라마저도 위협할 정도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대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들과 경쟁해야 할 입장인 것인데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불신이 없었거나 무역 갈등으로 몇몇 주요 시장들이 막혀있지 않았다면 중국 전기차들의 위력은 더욱더 대단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품에 대한 불신이라는 낙인은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에게도 찍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차에 대한 시선도 불과 얼마 전까지 지금의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은 중국 저가 공세에 대한 비용 절감과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는 기술력 측면에서 격차를 벌려내지 못한다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물론 수많은 한국 기술을 훔쳐가고 막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 정책을 등에 업고 온갖 반칙이란 반칙은 다 써가며 거세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이지만 글로벌 무대에서는 그들이 반칙했으니 무효라고 외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억울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현대차가 얻을 것이 없는데 GM과 손을 잡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중국이라는 공공의 적을 무찔러야 하기에 손을 잡은 것일 텐데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중국을 이겨내고 우리 기업들이 더욱 승승장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